자,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을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이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폭락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폭락이들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건요, 무조건 돈을 버는 게임은 아니에요.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당연히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거든지.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만큼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 같아. 노력은 전혀 안 해보고 내지는 해봤긴 해봤는데 좀 뭐 잘못된 거 투자해갖고 실패를 해봤어.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부동산은 영 아니더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다 치고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요하고 그걸 순수하게 더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폭락을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긴 했었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남들 돈 버는 게 배 아파서 떨어진다고 그냥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수하게.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승과 하락의 이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당연하겠죠. 모든 물품이 그런 것처럼. 근데 편차라 그러죠. 진폭. 올라가는 상승 어떤 액과 떨어지는 하락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1억 올라, 떨어질 때 1억 떨어져. 그럼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시기, 떨어지는 시기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4억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이 지금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폭락과 폭등을 내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장기 우상향 패턴으로 간다. 이거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대세 하락이다, 장기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하락기에 접어들었고요. 하락기가 좀 있다가 다시 상승기에 접어드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과거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86년 아시안게임 때나 88년도 올림픽 때 굉장한 부동산 호황기였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상승했겠죠.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신도시가 왕창 공급되면서 다시 좀 주춤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다시 또 상승하다가 90년대 후반에 IMF 맞고 다시 또 하락을 합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에 건설경기 완화, 유동성 확대로 다시 또 상승을 하고요. IMF 극복하죠. 그리고 가다가 또 2000년대 중후반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2000년대 10년 초반까지 또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4년도 2010년 중반쯤에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정책 완화로 다시 상승기예요. 그렇게 몇 년 가다가 작년에 9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다시 하락기입니다. 부동산 이런 거예요. 부동산 이런 거라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근데 왜 대세 하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대세 상승도 말이 안 되고 대세 하락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의 반복 패턴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19년도 부동산 전망 2부를 보시거나 19년도 부동산 전망 20분 요약자리 한 게 있어요. 다른 영상 보시면 저희 채널에서 그거 보시면 제가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상승과 하락의 반복. 근데 사실 이거는 상승과 하락을 진폭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근데 그걸 시행을 안 했어. 그래서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세 하락이다 이런 건 사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세 하락의 논리를 펴면서 주로 어디를 갖다 놓느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 나와요? 대세 하락할 때? 일본.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하게 되면서 대세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을 제외하고 장기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딨죠? 없어요. 생각하는 나라 다 틀렸어요. 없어요. 뭐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이렇게 막 경제 완전 파탄 난 나라 말고 부동산이 거품 껴서 부동산만 이렇게 아작이 난 나라 있죠? 그런 나라는 없다고. 자, 우리나라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쪽에 금융위기 겪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유럽도 금융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간 지나니까
다 회복을 해요. 다시 재상승한다고 부동산들도. 예.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을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락기에 뭐 이렇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다시 재상승할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대세 하락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금액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 상승 패턴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뭐냐면은 화폐의 유통량으로 가격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성, 부증성, 희소성,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건 어때요? 계속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시장에 뿌리죠. 뭐 이게 돈을 가져다가 태워서 없애진 않잖아요. 계속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점점 흔해지는 거고, 부동산은 특정 부동산은 굉장히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를 믿지 못한 거는 경제의 개념 뭐야, 기본이 없는 거야, 기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 쉬운 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분들을. 그래서 중간 결론을 내보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고, 이 하락기도 잠깐의 조정기고 다시 상승하는 거지 대세 하락에 접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전제를 깔았는데, 이거는 별도의 영상에 있어요.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라서 별도 영상 찾아보세요, 제 채널 중에.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좋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가격이 안 올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이 없다, 내지는 뭐 부동산을 모르겠다, 그럼 지금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돈 모으시면 되잖아. 안 급할 때. 마음이 급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이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지식을 쌓고, 그럼 내가 이제 투자할 만할 때쯤 됐어. 그럼 그때 투자해서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해피해. 제일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요, 부를 축적하기에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죠, 누가. 폭락이들은. 그게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부동산에 입문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첫 달 월급이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기본 연봉이 얼마야?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근데 인센티브를 하면은,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뭐 사실은 뭐 아는 게 있었어야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약도 안 나오고 1년에 한 1000만 원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800만 원을 모아서 2006년도에다가 부천 원종동에다가 빌라를 구입했어요. 800만 원 갖고 부동산 시작했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8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 시작할 수 있어요. 800만 원 없다, 모으면 되지. 800만 원 못 모으겠다, 그거는 의지의 문제야. 800만 원 누가 못 모아, 열심히 하면. 그죠? 알바를 해도 그 정도는 모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은 자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전 지금 800만 원, 뭐 수백 배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뭐 잘난 척이 아니라, 뭐 잘난 척 할 수도 없어. 부동산은 부자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부자들도 시작은 그렇게 미미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긴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폭락은 없다. 예, 폭락은 없다.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본만이 그러한 길을 걸었는데 일본의 특수성이 굉장히 우리나라 달랐고, 배경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품이라고 한다면, 가정하더라도 거품의 규모가 완전 달랐다. 예, 그는 별도 영상을 찾아보셔라.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고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간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열심히 투자 자금을 총알을 모아서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